그래? 어머님의 상황이 그렇게 안 좋단 말이야? 종수형이 인근이 들려준 상황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란다. 형, 한 가지 걱정은 어머니가 수술을 잘 견뎌내실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동안 병원에서 몇 개월 이상을 지내온 터라 사실 몸도 많이 축나고 그랬거든요. 박 반장,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양 수술을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형님, 형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최소 한 달 이상은 건강을 좀 추스른 후에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병원에서도 그래서 그런지 2달간의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 형과 이 문제를 놓고 상의하기로 했다니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해. 그래요, 형.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참, 형님 댁에도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고 했죠. 그래, 박 반장. 어머님이 얼마 전 큰 형님 댁으로 다시 들어가셨어. 아무래도 어머님에겐 장남집이 편안한 모양이야. 나도 사실 오랫동안 모시고 싶어도 집사람도 직장 다니고 해서 어머님에겐 충실히 하지 못한 면이 많았던 게 사실이야. 나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자식 노릇 한번 하려 했는데 아쉽게 되었지 뭐. 종수는 그렇게 말하며 그 말 끝에 한숨을 후 하고 내쉰다. 민근은 그렇든 어떻든 건강한 어머님을 두고 있는 종수가 부럽다. 30. 민근은 토요일이 되자 아침 식사 후 곧바로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가 일찍 도착한 민근이 반가운지 유쾌한 소리를 조열거리며 손을 흔들었다. 언제부턴가 어머니는 이성보단 감성과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듯 보였다. 민근을 자식보다는 호감이 가는 친근한 사람으로 여기는 듯 했다. 민근이 어머니에게 뭔가를 하도록 시키면 평소와는 다르게 경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기분은 이전보다 좋아 보였지만 병마가 진행되고 있는 탓인지 어딘가 맥 빠진 모습이었다. 민근은 모처럼 많은 시간을 들여 어머니의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마침 가평댁이 돌보던 할머니의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모습에 어머님이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던 참이었다. 어머니, 시원하죠? 예. 요즘 들어 어머니의 치매 현상은 더 나빠진 탓인지 정상적인 대화는 거의 어려워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가끔씩 정상인같이 한 번씩 돌아오던 모습도 어느 순간부터 아주 남의 일같이 되어버렸다. 그럴수록 민근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것이 연민의 감정이었던 아무래도 좋았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은 어머님과 조금이라도 더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싶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리고 자신의 삶도 중심축을 잃어버릴 것 같아 두려웠다. 옆에서 할머니의 팔다리를 주무르던 가평댁이 할머니가 잠이 들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팔로 툭툭 치며 허리를 굽혔다 폈다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다. 민근이 팔다리를 주무르자 처음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던 어머니도 어느 순간 조용해지더니 잠이 들었다. 민근은 간이 침대에 앉아 책을 꺼냈다. 형이 도착하려면 아직 2시간이나 남아있었다. 나중에 형과 점심을 먹으며 어머니의 수술 문제에 대한 답을 짓고 나면 자신은 다시 숙소로 돌아가 양복으로 갈아입고 맞선을 보러 가야 한다. 어머니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은 형편이어도 소개시켜준 사람에게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결례를 범할 수는 없다. 맞선 뒤에 서로의 이상이 맞지 않아 다시 보지 않게 되더라도 그건 둘째 문제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자신의 실천 의지가 확고하고 소망하는 꿈이 이루어지길 절실하고도 생생하게 꿈꾸면 우주의 삼라만상도 그게 화답하여 성취가 쉽도록 화답해준다.
민근은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철학책의 한 구절처럼 어머님의 쾌유를 절실히 소망하고 빌어야겠다고 생각해본다. 무슨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인지 곤히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가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다. 민근은 몸부림으로 반쯤은 몸을 이불 밖으로 드러내놓은 어머니의 베개로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다. 병실 출입구가 덜컥 열리더니 과일 바구니를 든 형과 주성이와 손을 잡은 형수가 들어섰다. 민근은 마침 간이 침대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참이었다. 병실 점심 식사 배식 10분을 앞둔 시간이었다. 어머니도 조금 전 잠에서 깨어 병상에 앉아 있었다. 아들 내와 손자가 왔는데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갈수록 부쩍 심해진 치매는 어느 순간 자식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변해 있었다. 그런 어머니에게 엉거주춤 다가간 원영이 병상이 어머니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놨다. 갑자기 어머니가 몸을 획 빼는 바람에 난처한 꼴로 변한 원영이 웃음을 짓는다. 우리 어머님 오늘 심기가 불편하실 것 같네. 하하. 마침 병실로 점심 식사가 배식되었다. 민근이 병상 위로 설치된 조립식 식탁을 걷어올리고 음식을 배열했다.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의식치 않고 식사를 시작했다. 이전 같으면 주성이 이리와 하고 손주를 챙길 만도 했지만 그런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이제 식사는 본능에 따라 하는 행위인 것이다. 병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런 어색한 기류에 맞닥뜨려 불편한 체질은 주성이의 손에 잡고 물찌감치 소가 닭 보듯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은 주성이 데리고 잠시 복도 의자로 가 있어. 어머니 식사 마치는 대로 우리도 식사하러 가지 뭐. 그 말을 듣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최진이 바로 주성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사라졌다. 민근과 원영이 엉거주춤 서서 어머니가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본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터라 밥 숟가락에 밥이 온전히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간이 식탁 위로 흩어지기 일수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두 사람은 안타깝고도 서글프다. 한때 어머니는 두 사람에게 기둥 같은 존재였다. 지금처럼 변해버린 원영에게도 한때 어머니는 자신의 삶에 있어 지표와도 같은 존재였던 적이 있었다. 그땐 고시하신 어머니에게 출세를 해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이었다. 허겁지겁 음식을 먹던 어머니가 숟가락을 놓았다. 음식이 깨끗이 비워졌다. 민근이 그릇을 정리하여 식판을 챙겨 병실 밖 수거대에 갖다 두고 돌아왔다. 민근이 어머니를 부추하여 화장실로 데려가 입 주변을 손으로 씻겨드리고 물컵으로 입을 헹구게 한 뒤 데려왔다. 어머니는 그의 본능에 따라 움직였고 민근의 지시에 예예 하며 따라했다. 철저히 처음 보는 낯선 일을 대하는 듯한 어머니의 태도에 민근은 가슴이 쓰라리었다. 가평댁 아주머니도 어느새 자신이 돌보던 할머니의 손질을 마치고 돌아와 있었다. 아주머니, 형과 식사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어머님 좀 부탁드려도 되겠죠? 예, 그럼요. 형님도 오셨는데 얼른 가봐요. 원영도 가평댁 아주머니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민근을 따라 나선다. 병실 복도에 앉아있던 채진과 주성이도 병원 복도를 나서는 그들을 따라 나선다. 병원 내 정원에는 노란 국화가 소담설에 담긴 화분이 곳곳에서 늦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었다. 화분이 자리 잡은 뒤편 언덕배기엔 군데군데 구절초가 솟아나 있었다. 가을엔 어디를 가더라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었다. 어디 갈비집이나 갈까? 아니면 횟집도 괜찮고. 원영이 민근과 아내인 채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묻는다.
주성이도 있고 한데 갈비가 나을 것 같은데요, 여보. 재진이 주성의 손을 잡고 따라가다 말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